눈물이 나 발가락을 다쳐서 안녕하세요 파이님들, 발가락을 다친 초명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월운과 일운으로 운세 살피는 방법입니다. 일단 제가 왜 발가락을 다쳤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제 사실 발가락을 다쳐도 크게 이상한 날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아침마다 킥복싱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 지 한 2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 사주를 띄워놨는데 일간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 기운을 어떻게든 식상으로 풀어내는 게 정말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열심히 아침부터 킥복싱장에 가서 운동을 했죠. 매주 목요일마다 관장님하고 스파링을 하고 있어요. 관장님이 이제 봐주면서 하시니까 전 열심히 스파링을 했죠. 엄청 얻어맞으면서. 근데 하고 나서 또 잘 몰랐는데 좀 걷는 게 불편했어요. 발가락이 아파서. 어쨌든 도장에서 운동 끝내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한 다음에 발가락을 보는데 왼쪽 발바닥에 새끼발가락이 완전 그냥 시퍼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느낌이 쎄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거는 골절된 것 같은데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그래서 보니까 발가락에 금이 가 있다고. 그래서 발가락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어제 왜 다쳐도 이상하지 않은 날이었냐? 그렇게 다치고 나서 제가 월운하고 일운을 보니까 술월에 술일이더라고요. 제 사주를 보시면 지금 미토하고 축토가 있죠. 그러면 뭐가 되죠? 이게 축술미 사명이 된단 말이죠.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2018년이었습니다. 무술년. 이때 오술합도 되지만 먼저 축술미 사명이 돼요. 이게 충이나 합보다 형이 우선하거든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축술미 사명이 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인사신 사명은 특히 사건, 사고, 몸이 다치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물론 소송이라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명은 내가 갇히는 기운이거든요. 근데 축술미 사명도 마찬가지로 갇히는 기운인데 얘는 보통 질병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이 일어나는 해에는 특히 건강검진에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는다거나 그렇게 재물 손괴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사명은 갇히는 기운이라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그렇게 다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임술월이잖아요. 정확히는 10월 임술월에 어제가 경술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술이 지지에서 강력하게 드러나서 축술미 사명을 이룬 날이라고 어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월운이나 일운 영상을 잘 안 올렸습니다. 왜냐? 이게 현실에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드러날 때가 있죠. 어제와 같은 날 이렇게 지지에서 특정 기운이 병존될 때입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간여지동으로 올 때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화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병원년, 정민년, 갑인 아니면 경신, 신유 이런 간여지동으로 월운이든 일운이든 이런 기운들이 들어올 때 이벤트가 좀 많이 생겨요. 특히 최근에는 지금 경신 신유월을 우리가 지났잖아요. 이때 내 사주에 목이 많은 분들 또는 금이 많은 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 월운을 크게 체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올린 영상 중에 병호 정미 나빠요 이런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병호일하고 정미일 때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날 일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일이 어제 일어났던 거죠. 두 번째, 월운과 일운을 살펴야 하는 때 언제냐면 월운과 일운이 겹쳐서 지지, 병존으로 올 때입니다. 어제처럼 임술월에 경술일. 이거는 이제 술술 병존이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저는 월운은 연운이라고 하는 담장을 넘을 수 없고 이 일운이 이 월운이라고 하는 담장을 넘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 담장을 넘고 안 넘고를 떠나서 지지가 같은 기운이 와버리면 병존이 되면 이 영향은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이 기운이. 그래서 저는 축술미 사명을 이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사주에 신금이 있잖아요. 근데 대운에서 사화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인목만 들어오면 인사신 사명이 되겠죠. 제가 인사신 사명이 조금 더 강력하게 형성되는 그런 월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올해 2월이에요. 갑인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이민년이
2월 4일인가 5일까지인가 였어요. 그러니까 2022년 이민년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22년 2월 4일인가 5일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개매년도 2023년 2월 5일인가 6일인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월 달에 어쨌든 갑인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도 아직 이민년의 기운이 살짝 남아있는데 인목이 또 들어오니까 인목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제 월지하고 연운과 월운에서 들어온 인목이 서로 삼형을 이루면서 제 사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올해 1월 말에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이제 명리학적으로만 제 길을 가기로 정했는데요. 제가 퇴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월 달에 갑인이 들어오니까 인사신 사명이 돼서 퇴사를 할 때 좀 더 복잡한 일이 생길까봐 그만둔 것도 있었거든요. 이땐 제가 월운을 살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병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설명드린 건데요. 사주 원국과 합쳐져서 형으로 작용할 때입니다. 제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인사신, 축술미 같은 거죠. 지금 유튜버 분들 중에서 월운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내 사주에서 특히 이룬하고 월운의 지지가 겹쳐서 들어올 때, 그리고 내 사주에 있는 원국의 글자들과 함께 형을 이룰 때, 그리고 월운이든 이룬이든 간여지 등으로 들어올 때, 이럴 때 좀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이건 영상에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제 아내의 사주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일간을 중심으로 금기운이 강하죠. 그리고 토의 기운 역시 무척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내 사주에서 넘치는 기운이 운에서 똑같이 들어올 때 운이 좀 불리하게 흐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기구신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는 2018년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어요. 이때 대운에서도 그렇고 세운에서도 그렇고 토가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죠. 차라리 축토가 하나 들어왔으면 진술충미가 돼서 좀 나았을 텐데 어쨌든 토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와서 아내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왜? 토가 간여지동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가장 힘든 때가 또 언제였을까요? 월로 보면 6월하고 7월이었겠죠. 8월하고 9월도 마찬가지고요. 10월도 마찬가지겠죠. 지지에서 또 술토가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월운을 살필 때 대운하고 세운하고 월운하고 이룬도 함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 사주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아무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저 운동은 계속 해도 되나요? 했더니 아이 큰일 나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새끼발가락은 기부스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발 전체를 반기부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깁스를 하니까 걷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이제 양말도 잘 못 신게 된 거죠. 어제 저녁에 여기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혼자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까지 걸어갔습니다. 원래 평소 같으면 걷는데 5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한참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를 막 맞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 이거 다시 사무실 가서 우산을 가져와야 되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비가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비를 막 맞고 있는데 뛸 수도 없고 이게 다리가 불편해지니까 정말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는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명리학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그 선생님께서 오늘이 임술월의 경술일인데 지나가다가 핸드폰을 떨쳤는데 핸드폰에 금이 갔더라.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발가락뼈에 금이 갔습니다. 차라리 저도 핸드폰에 금이 가면 더 좋았을 것을. 어제 우울하게 비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게 다행인가 싶기도 했고요. 차 사고 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막상 또 이렇게 깁스를 하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왜냐? 깁스를 한 곳에는 양말을 지금 못 신게 됐거든요. 근데 양말이 그 한 켤레가 지금 2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발만, 그러니까 양말을 한쪽은 신고 다른 한쪽은 그냥 책상에 놔뒀습니다. 내일이 되면 다른 양말을 또 제가 신겠죠. 그러니까 양말을 더 오래 신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신는 양말이 좀 두꺼워요. 쌀쌀한 날씨에도 양말을 신으면 신은 쪽이 덥거든요. 양말이 두껍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안 신으면 추워요. 근데 한쪽 발은 춥고 한쪽 발은 더우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명리학에서 추구하는 그 조화와 균형이 맞춰져서 마음이 좀 너무나 평온해진다는 점. 이 뭔 개소리야! 네, 농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운세가 좀 불리하게 흐를 때는 그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가 어찌됐건 꼭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주에 재성의 기운이 아주 넘칩니다. 그래서 이게 기구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재성이 많이 들어올 때
뭐 월운하고 일운에서 지지로 들어오든 아니면 형을 이루든 재성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변 사람들과 관계적으로 좀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돈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돈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내가 뭐 돈을 뭐 투자를 잘못했는데 돈을 다 잃거나 그런 경우도 물론 생길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가 돈을 많이 벌기는 버는데 세이브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건 괜찮죠. 돈을 그래도 벌고 내가 쓰기라도 했으니까. 만약에 인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뭐 부동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문서운이요. 대학원에서 학위를 따야 되는데 논문 통과가 안 된다거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늘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 그 기운과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운들을 잘 살펴서 최대한 방어를 해야겠다라는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논의할 게 되게 많아요.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저는 태어날 때 제가 85년 9월 4일생인데요. 이미 명이 정해져 있죠. 태어나면서. 운도 어떻게 들어올지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도 정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운명도 정해진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명이 정해져 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건 이 운에 개입하기 위해서예요. 뭘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병오년, 정미년 때 화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불리하게 흐르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저한테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때 방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요. 화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토, 식상으로 설기시켜줘야죠. 어떻게? 명리학 강의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때 제가 혹시라도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화가 강하게 들어오는 건, 제가 이게 또 병호가 양인이기도 한데 도화에다 월공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남들 앞에 섰을 때, 무대에 올랐을 때 크게 주목받는 기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 출연 제의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땐 제가 좀 겸손해지고 겸허해져야 합니다. 잘 나간다고 이런 상황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좀 잘난 체 하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화의 기운이 많으면 이 화의 기운을 설계시키기 위해서 수 기운을 끌어오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이게 저한테는 수가 뭐냐면 관성입니다. 규칙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사람들하고 약속을 한 건 반드시 지키는 것, 절제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 역시 저에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 기운을 오행적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운동을 한다고 하면 수영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밤에 일찍 자는 것도 해당되겠습니다. 또 기수련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명리학을 공부했으니까요. 이런 걸 늘 루틴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때. 그런데 어제는 제가 왜 당했냐, 축수민 거 몰랐냐. 네,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했어요. 그리고 도장 가기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면 관장님이 분명히 스파링을 하자고 하실 텐데, 관장님이 좀 터프하시거든요. 제가 운동한 지가 이제 2달 조금 넘었어요. 제가 운동할 때 좀 격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스파링 하자고 할 때 제가 알겠다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맞고, 기도가 좀 멍들어 있고 막 이러는데 보면 정말 엄청나게 얻어맞고 저도 엄청나게 휘둘렀죠. 근데 이게 뒷걸음질 치다가 접질러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진 건지 아니면 발차기를 하다가 부러진 건지도 모를 정도로, 어쨌든 스파링에 좀 열중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친 걸 알게 되고 나서 얼마나 허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결국에 이 화의 기운을 주체하지 못했구나. 사실 제가 월운하고 일운을 그렇게 중요하게 살피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갇혀버릴 위험이 크거든요. 오늘 축수미 되네? 그러면 나 오늘 회사에 연차 내고 그냥 나가지 말아야겠다. 오늘 어디 가서 강의할 일이 있었는데 그냥 못하겠다고 해야겠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운전 안 할 건가요? 물론 이런 때는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러면서 그냥 잠만 자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성이나 관성이 기구신인 분들, 그러면 재성이나 관성이 많이 들어올 때 운이 불리하게 흐르는데, 이게 기구신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재성이 기신이라고 하면 남들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좀 피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뜻해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돈 안 벌 거 아니잖아요. 어른으로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재활활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축술미라고 해서 집 밖에 안 나가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게 안 다쳐서.
아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11월에 출장 갈 일도 있고 어디 MT 갈 일도 있고 그런데 기부스를 하고 가면 사람들이 저를 또 불쌍하게 쳐다보겠죠? 엄청난 관심과 주목을 끌겠죠? 아 그게 좀 속상하네요 진짜. 예. 엄청 아프거나 막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기부스 하나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목받는 삶이 썩 달갑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교통사고 같은 건 뭐 월운하고 이룬이 안 좋아서 이날 더 조심해야지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저는 병호일이나 정미일이 되면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끼어든다고 하면 최대한 양보해줘요.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속상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욱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근데 교통사고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제가 현면님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보면 현면님께서 작년 6월 6일날 올려주신 포스팅인데요. 주제가 백호살 교통사고를 조심하라고 입니다. 백호살이 있으면 뭐 교통사고를 조심하라, 조심해야 되나요? 라고 상담할 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기 쉬운 사주가 있는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시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글을 쓰신 건데요. 백호살이 있는 일주가 갑진,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이다. 그러면 이 일주를 가진 분들은 다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인구 중에 7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편관이라는 게 있죠. 그 칠살. 이 칠살이 강한 것도 역시 사고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기운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편관을 가진 무인일주, 기묘일주, 임진, 임술, 개축, 개미 이분들도 편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 시기가 또 들어오는 때가 규칙적이에요. 근데 또 이 편관에 해당하는 일주가 6개니까 대한민국 인구 중에 6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되고 막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 인사신 사명도 조심해야 되고 뭐도 조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냥 대한민국 인구 모두가 오늘도 내일도 늘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끝납니다. 뭐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월운하고 일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날 뭐 교통사고를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자세도 훌륭합니다만, 잘못하면 내가 여기에 갇혀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매일 뭐 사주 보면서 막 너무 무리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봐요. 대신에 뭐 저는 그러면 병오년 이 갑오월 6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때 어떤 특별한 날을 조심한다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활동들을 제가 루틴하게 가져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너무 사로잡히시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내 사주를 보고 내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좀 더 루틴하게 노력하면서 이런 것들을 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께서 모두 이런 식으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어이없게 다치지 마시고요. 영상 끝맺기 전에 저 이거 하나만 언급할게요. 제가 어제 함께 기부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제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후원금을 제가 모아서 전부 다 기부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 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와, 어제하고 오늘 기부액이 14만원이 들어왔어요. 구땡경님, 루땡님, 이땡미님, 박땡년님, 땡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렇긴 하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해주셔서 벌써 이렇게 금액이 모였어요. 어제 그래서 비 맞으면서 막 절뚝절뚝 식당에서 사무실로 걸어오는 동안 비 맞으면서 되게 우울했는데 기부금 들어오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환해졌거든요. 이 기부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영상 끝나면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부와 관련된 캠페인 영상이 나올 거예요. 저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토코명리 채널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원금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금도 제때 밥을 챙겨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도움이 된 분들 중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기 때 돌봄 결핍에서 벗어나 제대로 자라나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을 보태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는 후원 계좌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투명하게 후원 내역을 공개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데 토코명리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